자, 오늘은 58페이지에 남북국이다. 남북국. 자, 제목에서 딱 보니까 남북국이야. 자, 여기가 뭐고? 통일신라. 위에는 아래. 그래서 남쪽이 하나, 북쪽이 하나. 이 시대를 뭐라 한다고? 남북국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봐봐라. 남북국의 시대라는 말을 쓴다는 말 자체는 여기만 우리나라라는 뜻도 아니고 여기만 우리나라라는 뜻도 아니지. 이거 두 개가 다 우리나라라는 말이야. 이 말을 누가 제일 처음 썼을까? 김춘추요. 그렇구나. 자, 유득공이 쓴 책, 조선 후기 때 쓴 유득공이 쓴 책, 발해고에서 이게가 우리 역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중국이 발해나 고구려를 제거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 한다고 했노? 옛날에 시험 쳤는데. 말을 해라. 지금 말을 해라. 지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중국이 이 만주나 한반도 지역을 제거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 동북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해할 때 했잖아. 발해를 주거나라라고 이야기한다 했잖아, 중국이. 근데 지금 주거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여기 만주와 한반도를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남북국이란 말을 썼단 말은 북쪽도 우리나라라는 이야기잖아.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를 볼 건데요. 그러면 거기를 볼 때 처음에 여기 어디라고? 통일신라부터 볼 거야. 통일신라에서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야. 그럼 통일할 때 나당연합을 한 사람이 누구야? 나당연합. 그게 김춘추죠, 김춘추. 나당연합을 체결한 사람이 김춘추. 그 사람이 태종 무열왕이 돼. 그러면 신라에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육두품이 있었잖아. 진골, 성골이 있었다, 이가. 그래서 성골과 진골이 왕이 됐어. 이번에 처음으로 진골 출신으로, 그 앞에는 성골이 했거든. 진골 출신, 이게 무열왕이 왕이 돼.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아들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한글 믿는 백명에 보면 통일, 문무왕, 발해대조요. 가사가 있잖아.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문무왕이야, 문무왕. 그러면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통일을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 자식은 통일된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를 해결해 가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왕이야, 신문왕. 이 신문왕은요, 한 일이 많아갖고 신문에 나올 일이 맨날 많았어. 얼마나 한 일이 많으냐고 보니까요. 일단 김홍돌은 이 누구냐면 김홍돌이 어찌 보면 신문왕의 장인이야. 이 장인인데 왕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신문왕 힘이 생긴, 그러니까 귀족의 힘을 누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국학, 소수리망 때 국립대학 뭐가 있었노? 태학. 고구려 국립대학은 태학이야. 이번에 신라 국립대학 국학이 생깁니다. 그럼 학교에서 뭐 했겠어? 유학을 가르칩니다. 유학. 그거를 가르쳤던 게, 그 학교를 만드는 게 신문왕이야. 자, 그리고 이때 신라시대 때 공부 잘하는 아들 누구였노? 육두품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육두품들이 왕한테 도움을 줍니다. 배운 거를. 그리고 또 이 신문왕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삼회의, 신라 합백회의. 뭐지 이게? 아무도 말 안 할 거야. 석진 이야기해라 빨리. 제가회의, 정삼회의, 합백회의가 삼국의 귀족회의 이름이잖아. 귀족회의. 야, 너 오늘 처음 배운 거야 이거를? 아니요. 자, 그랬는데 그럼 뭐라, 귀족회의에는 귀족들이 모여서 일하는 거야? 거기 왕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왕이 힘이 없어. 근데 요번에 통일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신문왕은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써.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사부야. 집사부 일체가 아니고 집사부. 그 집사부는 왕이 만든 기관이고, 그게 회장을 뭐라 부르냐면 시중, 다른 말로 중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왕이 임명한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겠네. 귀족 편이야, 왕 편이야? 왕편이죠. 왕권이 강화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합의계의 힘은 축소된다. 맞나요? 그리고 옆에 지도 봐. 자, 신라 적힌 거에 한주, 삭주, 전주 해갖고 이게 전부 다 몇 개냐면 9개야.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와 육광역시와 8도로 나눈다, 이가. 그것처럼 이렇게 전국을 9주로 나눠. 9개의 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통일신라의 수도가 어디야? 짚어봐. 금성. 동그라미 2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금성이죠. 짚어보십시오. 금성. 찾았나? 여기 신라의 수도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노?
가운데. 근데 지금 어디에 있노? 여기 이제 이쪽이 무슨 방향이고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갖고 나라의 중앙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5개의 작은 수도를 정해 그게 뭐라고? 오소경. 그래서 신라는 전국을 어떻게 나눈다? 구주 오소경으로 나눕니다. 구주 오소경. 됐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중앙에서 저쪽에 한주를 관리하는데 삭주를 관리하는데 명주를 관리하는 데가 다 따로 있어. 근데 그게 있는데 각자 군대를 하나씩만 보내면 되겠는데 자 한주 짚어봐봐. 한주 색깔은 노란색 한주 어때? 다른 데 비해서? 그지? 그래서 여기는 2개를 보내. 그래서 이 군사제도 이름이 뭐냐면 구서당 10정이야. 구서당 9정이 아니고 구서당 10정이 됩니다. 한주에는 2개를 보낸다. 구서당 10정. 자, 이런 제도적인 걸 다 누가 했냐면 그 앞에 나오는 신문왕이 한 거라. 신문왕이. 그리고 또 하나, 자, 토지제도 돼 있는데요. 별표 5조 5개를 쳐야 된다. 토지제도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내신 문제 아주 잘 나오고 수능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지금까지 수능을 치면 수능 모의고사, 뭐 수능 한국사 거의 10번까지는 우리도 풀 수 있어 지금. 근데 역사가 바뀌진 않잖아. 그대로 나온다고요. 자, 봐봐라. 토지제도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잖아. 그때는 공무원한테 뭐를 줬겠노? 나라 일하는 관리한테는 땅을 줍니다. 땅을 주는데 대신에 요 땅을 이만큼 주면서 실제로 땅 소유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줘. 그러면 자 이게 니한테 월급으로 줬어. 그러면 이 땅만 주면 여기서 자기가 양반이 그 귀족들이 뭐 할 수 있나? 땅에서 뭘 해야 되겠노? 농사를 지어야 될까 이가?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뭐를 주냐면 녹읍을 줍니다. 읍. 이 녹이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녹봉, 녹읍, 공무원 연금 같은 거야. 월급을 준다. 근데 뭐라고? 엎드려서 일하는 사람까지 같이 준다. 녹읍이 뭐라고? 엎드려서 일하는 사람을 같이 준다. 이제 3학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냐 이러더라. 뭐라고 이게? 엎드려서 일하는 사람을 같이 주는 거야. 관리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사람까지 같이 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봐봐. 돈이냐 땅 이제 관리야. 근데 이 안에 누구 건우하고 선웅이하고를 이제 여기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준 거야. 그럼 너는 지금 누구 말을 들을 거야? 왕의 말을 들을 거야? 땅 주인의 말을 들을 거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 거고? 저 머리는 왕의 말을 들을 거야? 지금 옆에서 일 시키는 땅 주인의 말을 들을 거야? 땅 주인의 말을 듣겠지. 그러면 나는 왕이지만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누가 더 힘이 세노? 지금 상태는 귀족이 힘이 더 세잖아. 그래서 이번에 신문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뭐라 바꾼다고? 엎드려서 일하는 사람을 주지 않아. 이제는 관리들한테 땅만 줍니다. 그게 뭐라고? 이 전자가 들어가면 관료. 전자의 전자는 뭐겠노? 토지라는 이야기인 거라. 관리들한테 땅만 주는 거라.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됐어 이제? 직장을 잃었네. 옛날에 이 사람 집에 농사 지으면 좀 먹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 그러면 이때 야를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가 이 사람한테 땅을 주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한테 주는 땅이 뭐냐면 정전이다. 그노야 이제는 누구 말을 들을래? 왕이 니한테 땅을 줬어. 누구 말을 들을래? 왕의 말을 듣겠지. 이게 뭐라고? 정전. 이렇게 되면서 귀족의 힘은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게 된 거라. 이게 뭐라고? 관료전.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는 거 아주 중요하다. 자, 노급을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귀족의 힘이 약해지고 관료전을 준다는 이야기는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라.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신라야. 그러면 그 밑에 발해는 가보자. 발해도 왕 3명만 기억하면 된다. 옆에 지도 봐봐. 그 노란색, 그 무슨 색이고 주황색. 이게 지금 발해거든. 우리 책에 나오는 역사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 영역 중에서 제일 크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던 지도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렇죠. 발해가 이렇게 커. 그러면 이 발해는 자 일단 발해 왕 3명을 기억하는데요. 무왕의 무는 뭐냐면 무력으로서 공격한다. 무왕이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노?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한대. 누가? 공격하는 왕이 누구였다고? 무왕. 무력으로 공격한대. 그 다음에 문왕은 뭐라고 돼 있노? 문왕은 무가 힘이라고 치면 무는 글이지. 그래서 문왕은 당의 문무를 받아들인다. 친성교류, 문화수용. 이게 문왕이야. 어디 하고 있노 지금? 짚어봐 선생님. 그렇지? 선왕은
전성기 왕을 선왕. 이렇게 영토가 컸을 때 이때 왕이 누구라고? 선왕. 이때를 당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뭐라 부르냐면 해동성국. 해자 무슨 해자겠노? 바다의 동쪽에 있는 성대하게 큰 나라가 어디라고? 발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토가 큰 거를 알 수 있는 거,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행정조직이 5경 15부 62주까지 가는 나라는 발해밖에 없어. 행정구역 60까지 가는 나라는 발해다. 그 정도로 땅이 크단 말이야, 여기 발해가. 자, 발해 전성기, 발해 왕 3명이 있다. 무왕은 어떻게 하라고? 공격한다, 무력으로. 문왕은 친선, 요류, 문물수용. 선왕은 전성기. 요 3명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정치 조직을 한번 보자. 여기가 발해일 때 중국의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 당나라야. 우리가 2학년 때 당 할 때 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기본을 형성한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했어. 들은 기억 있는 사람? 우리가 중2를 안 하고 온 건 아니잖아. 당의 삼성육부 했지. 나는 했거든요. 그 삼성육부를 요 발해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근데 쓴다 하면 되겠나? 아니죠. 발해 삼성육부라는 제도는 가지고 와. 근데 그 옆에 삼성육부 표 봐봐. 자, 정당성, 선조선, 중대성 이렇게 삼성. 그 옆에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이렇게 6개가 있지. 그래서 삼성육부를 쓰긴 쓰는데 그 중에 정당성 동그라미. 정당성은 당에는 없는 제도야. 발해 기족회의입니다.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 암신라, 하백회의처럼 발해에 있는 기족회의 이름이 정당성이야. 그리고 인부, 효부, 충부, 예부 이런 유교적 명칭을 사용한 것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당이 독자적으로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발해가 고구려를 개성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런 거 어때? 발해는 고구려를 개성했다는 증거로서 삼성육부를 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삼성육부는 당나라 거라 했잖아. 그러면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될까? 안 되죠. 삼성육부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 독자적인 게 뭐였다고? 정당성인 거라, 정당성. 그러면 발해 세운 누구야? 발해? 대조영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 했어? 고구려. 그럼 발해는 고구려야. 근데 숫자적으로는 누가 많다고 했노? 발해에서는 말갈족이 더 많아. 근데 영토가 이렇게 큰데 몇 안 되는 사람이 저 많은 지역을 다 지배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요 지역 말고 저 촌지역은 그냥 원래 있던 말갈족이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씁니다. 그래서 간혹 객관식 보기에 고구려 발해는 말단 촌락 지역까지 고구려인이 지배했다? 맞나? 안 되는 거죠. 말갈족이 다스리도록 놔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서 뭐가 가냐? 봐봐.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 걸 누가 통일했노?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통일신라가 됐어. 근데 이 통일신라가 다시 나눠지게 돼. 그때를 뭐라 부르냐면 후삼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신라말이야, 이제 신라말. 야, 어느 나라든지 말이란 말은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거가 안 돌아간다는 거가 안 돌아가. 그러면 중앙에 있는 왕이 저 촌에까지 통제가 되겠나?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왕이 힘이 없어져. 어느 정도로 힘이 없어지냐면 봐봐. 150년 동안 왕이 20명이 바뀌어. 그러면 거의 한 7년 왕을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가.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 임기 7년이었거든. 그럼 그 7년만 할 왕이 힘이 있겠나? 그 정도로 왕이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왕위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난 생각해봐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바다의 왕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도 나중에 왕위 반란에 도전합니다. 왕이 되자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봐봐. 내가 왕이 됐는데 내를 도와준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은 내가 왕이 됐을 동안에 바짝 뭘 벌어놔야 될까 아이가. 근데 이 사람 왕이 한 7, 8년 만에 바뀌어. 그럼 이 지금 도와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노? 이 사람이 왕일 동안에 세금을 왕창 걷어들여서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지. 그럼 백성들 쥐어 짜는 거야. 그럼 백성들은 매일 세금이 더 나와. 거기다가 나라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맨날 세금이 나와. 세금 안 내면 잡아가고. 어떻게 되겠어? 죽어요. 진짜 성질나죠? 진짜 성질나죠? 진성여왕이다. 진짜 성질나는 여왕, 진성여왕 때가 되면 그게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결국은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라고?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신라가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농민봉기의 원인이 뭐라고? 뭐 때문에? 세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제가 안 된다 이가. 그러면
지방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호족. 아까는 중앙에 귀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방에서 호족이 나와. 그래서 나는 이걸 한 단어로 기억합니다. 호족 앞에 두 자를 적어. 지방 호족. 세트로 기억해. 호족 앞에 두 자를 적어라. 지방 호족.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있지? 거기다가 지방 호족이라고 적으라고. 호족이 어디서 나온다고?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짱이야. 스스로 자기는 성주.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호족이다, 호족.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되노?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면서 지방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까 육두품이 신문왕 때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왕한테 도움을 준다고 했지. 근데 이 육두품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랬잖아. 야, 전교 100등이 다음 달 목표를 전교 1등으로 잡나? 그래요. 그러진 않아. 보통 늘 하는데 3등하고 2등하고 일어나는 1등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 그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육두품인 거라. 진골과 성골은 아니고 그 바로 밑에가 육두품이야. 그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들겠나? 지금 왕은 매일 바뀌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나는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 세상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야. 특히 육두품 중에 최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노?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수석 합격한 사람이라 했잖아. 빈곤가. 지금으로 지금 하버드대학 수석 졸업이야.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오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야. 왜? 육두품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그대로 가는 게 좋겠나? 바뀌는 게 좋겠나? 그렇죠. 갈아엎고 싶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아까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 누구라 했노?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아. 그래서 지방 호족은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고 육두품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힘과 머리가 합해져서 다음번 세상인 새로운 세상 고려를 세우게 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고려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이제 이 육두품이 나오고 이럴 때가 신라 말이라 했잖아. 그러면 신라 시대 때 종교가 뭐라 했노? 삼국이 국민들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인다 했지. 그럼 불교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 교종과 선종이 있거든요. 이 교종의 교자는 뭐냐면 교리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성경책이 있고 힌두교에도 법전이 있고 각자 자기 종교마다 법전이 있잖아. 그러면 절에서는 법전이 뭐겠노? 불경책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려면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책을 봐야 된다. 불경책을 봐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선종은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벽보고 앉아고 딱 가보자 틀고 수양하는 거 있지? 참선. 제자타요. 수양을 하는 거야. 수양. 참선을 하는 거. 선종은 자 그럼 봐봐. 내가 불교를 믿고 싶어. 그러면 교종인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하노? 불교를 믿으려면 교리를 하려면 책을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그리고 책을 보려고 하면 시간도 필요해. 이거 일반 백성들이 좀 믿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거는 주로 누가 좋아하냐면 중앙 귀족이나 왕 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교종이야. 근데 선종은 뭐고 굳이 돈은 없어도 시간 좀 있으면 책 보고 수양을 하면 벽 보고 앉아서 참선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보다는 돈은 좀 없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지방 호족들은 이 선종을 좋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종보다 신라 말에는 뭐가 나오게 된다? 선종이 나오게 되는 거라. 선종. 그리고 또 하나 풍수지리설. 자 풍자가 무슨 풍자겠노? 바람풍. 숫자는? 지자는? 그러니까 바람과 물에 의해서 바람, 물, 땅에 의해서 사람의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 신라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지? 경주. 그때 이름으로는 금성이야. 근데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간다. 여기 지금 나라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여기 경주가 땅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럼 나라에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풍수지리설인 거라.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세상이면 풍수지리설이 먹혔겠나? 지금 땅이 좋다 됐겠지. 근데 지금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여기 땅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자는데 바탕이 된 게 뭐냐면 풍수지리설이 되는 거라. 그래서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 있던 통일신라가 나라가 여러 개로 나눠지게 돼. 그러면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후삼국 시대. 그 중에 하나가 뭐 일단 견훤이 세운 후백제. 그 다음에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위치 봐봐. 견훤이 지금의 전주다 전주. 안산주에 후백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후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는 그냥 신라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 궁예는요. 궁예 하면 이거 뭐가 떠오르노?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궁예 알지? 궁예가 이거 애꾼눈이 된 이유가 뭔잖아?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야 원래. 신라 사람이야. 그런데 왕이 반란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눈이 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 신라가 좋겠나 지금? 신라 왕족 출신인데 나와서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궁예야. 그러면 그 궁예 밑에 있던 나중에 고려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건이죠, 왕건. 궁예 밑에 있던 호족이었어, 왕건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후고구려가 밑에 있는 나라를 다 먹으면서 고려가 되게 되는 거지. 누구한테 준 거지, 그게? 궁예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죠. 왕건이죠. 자, 그래서 궁예가 이제 봐봐라.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 이 시대를 뭐라 부른다고? 후삼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후삼국이 통일되는 것이 고려를 세우게 될 거야. 지금 여기까지 오늘 한 게 뭐라고? 후삼국이요. 아니지. 남북국의 시대. 밑에는 동일신라 발해가 있다가 그게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한 거거든요. 됐나요? 여기까지.